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제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지금 다룰 거는 뭐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다음 강의에서 다룰 거는 뭐냐면 일반상대성 이론이거든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어렵냐 아니면 일반상대성 이론이 더 어렵냐, 뭐 이 점에 대해서는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일반상대성 이론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훨씬. 예. 왜냐면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특수한 경우에만, 약간 특별한 거 약간 좀 그런 것 같지만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이론이에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이론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 문제 풀 때 뭐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그다음에 뭐 마찰력은 무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론적으로 성립을 한 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까다로워요. 네, 수학적으로 훨씬 까다롭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정도는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다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잘 못 다뤄요. 수학적으로 진짜 유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유도하려면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니라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써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제가 뭐 다음 시간에 다루긴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깊게는 안 들을 거예요. 그냥 빙산의 일각 정도? 그냥 한 100이라고 치면은 한 10도 안 되게 한 1 정도, 그냥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그런 정도니까는 뭐 그렇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특수 일반 이렇게 나뉘는데,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겁먹지 말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겁먹지 말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신 것 많죠. 뭐 시간이 뭐 팽창되고 거리가 수축되고, 여러분 굉장히 들은 것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여러분들이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요.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와 대단하다, 어렵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낭만적인 어떤 요소들을 제외하고 오로지 논리로서만 여러분들이 그 현상을 파악하시게 된다면은 특성대성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겁니다. 되셨죠? 되셨죠?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 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트윈 파라독스 이러는 거거든요. 쌍둥이 역설, 한국어로 말하면은 쌍둥이 역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지구에 쌍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둥이라는 애가 있어요. 쌍이라는 애가 있고 둥이라는 애가 있어요. 쌍둥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쌍이라는 애가 있고 둥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한 뭐 10살쯤 되던 해에, 10살쯤 되던 해에 우주여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둥이가 쌍이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쌍아, 우리 우주여행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쌍이가 둥이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안 가, 나 귀찮아, 나 집에서 피자 먹을래, 치킨 먹고 그냥 나 물리 공부할래, 저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너 혼자 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둥이가 알겠어 하고서 우주로 떠났어요. 우주로 떠나가지고 이제 둥이 기준으로는 10년 정도 우주 여행하고 와서, 10년 정도 둥이 기준으로는 10년 정도 우주 여행하고 와서 다시 지구로 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온 거죠. 20년. 그러니까 가는데 10년, 오는데 10년 해가지고 20년 동안 우주 여행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20년 동안 우주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있다가 지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쌍이하고 둥이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둥이는 30살이 되어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쌍이는 100살이 되어가지고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청년하고 할아버지 만남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10살 어떤 꼬맹이들의 만남이었는데, 20년이 지난, 그러니까 둥이 입장에서 20년이 지난 그날에, 그러니까 우주여행하고 돌아왔더니만은 쌍이하고 둥이하고 만났더니 100살하고 30살 노인하고 어떤 어린애하고의 만남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쌍둥이 역설이에요. 그러니까는 둥이 입장에서는 20년이 지난 것 같았지만은 쌍이 입장에서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90년이 지난 거죠. 이게 바로 트윈 패러독스예요.
쌍둥이 역설. 여러분 역설은 뭐죠? 역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거죠. 모순은 뭡니까? 모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창과 방패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창과 방패 이야기 뭐예요? 예.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본 어떤 한 사람이 이보시오 그러면 창하고 방패하고 이 창하고 이 창을 이 방패에다가 이렇게 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 역설 같은 경우에는 말이 되니까 역설이란 말이 붙였겠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둥이가 우주여행을 20년 동안 하고 오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 둥이가 우주여행을 20년 동안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쌍이하고 둥이는 90년 있다가 100살 되는 거예요. 근데 우주여행을 20년 동안 하고 와가지고 딱 만났더니만은 쌍이가 100살 되고 둥이는 30살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셨어요? 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끝마칠 쯤, 이 어떤 강의를 조금 끝마칠 쯤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거 다 지우기보다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좀 해보게 될 거냐면은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 위에 써져 있는 거는 이제 트윈 패러독스라는 거고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 해드릴 거는 지금 해드릴 거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다루는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특수 상대성 이론. 그렇다 보니까는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이라는 거의 의미. 그러니까 상대적의 의미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네? 절대적인 개념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학교 지금 체육 시간에 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배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못해요 그냥. 배구를 못하거든요. 잠시 배구 이야기를 하자면은 팔에 힘을 빼라 그러는데 저는 팔에 힘을 못 빼겠어요. 이게 아무튼 이게 팔에 힘을 빼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몸으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체육 시간에 이제 배구를 하는데 제가 지금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구할 때만큼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하기도 싫고 체육 수업 하기도 싫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배구를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능력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구 수업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죠? 배구 수업이라는 수업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다 그러고 어떨 때는 나쁘다 그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상대적이라는 거는 답이 없다는 소리예요. 둘 다 맞다. 이게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로 제가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달팽이보다 빨라요? 뭐 지금 엄청 어처구니 없는 그런 표정으로 이 어떤 영상을 보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달팽이보다 빠르십니까? 네. 그러면 그 말 증명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뭐냐면은 달팽이가 있어요. 자, 이 달팽이가 이렇게 있어요. 달팽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눈알도 있고. 근데 이 달팽이가 오른쪽으로 1m/s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오른쪽으로 5m/s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북이가 어떻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상대 속도 배우셨죠? 내 속력이 5m/s인데 이게 상대 속도로 내 속력이 0m/s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5m/s를 빼면 되니까는 결과적으로 달팽이는 마이너스 4m/s가 되죠.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은 달팽이가 4m/s라는 속력으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가 여러분들보다 더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봐봐 달팽아, 내가 니보다 빠른 거야. 감히 어디 나한테 대들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조금 상황을 바꿔볼게요. 달팽이가 있고 여러분들 인간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달팽이가 오른쪽으로 1m/s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번에는 인간이 왼쪽으로 이제 4m/s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4m/s가 아니라 5m/s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상대 속도 이런 그런 개념으로서 5m/s가 아니라 0m/s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반대로 5m/s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시켜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팽이가 6m/s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거봐 달팽아, 내가 너를 6m/s, 이번엔 더 빠른 속도로 내가 너를 지금 따돌리고 있잖아. 감히 대들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달팽이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인간아, 대들지 마. 너 지금 내가 6m/s라는 속력으로 지금 6m/s라는 어떤 격차를 벌리면서 내가 앞으로 가고 있잖아. 니는 지금 뒤로 가고 있고.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은 이렇게 앞으로 가는 동안 이 거북이, 아니 이 뭐죠? 얘 이름이 달팽이가, 인간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가는 동안 달팽이가 오른쪽으로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달팽이 기준에서 보면은 달팽이는 오른쪽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인간이 왼쪽으로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달팽이 입장에서도 인간이 뒤로 가고 있다, 인간이 뒤처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인간 입장에서도 달팽이가 뒤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는 겁니까? 인간이 옳은 겁니까? 달팽이가 옳은 겁니까? 둘 다 옳은 겁니다. 이게 논리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인간이 달팽이보다 빠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예. 달팽이가 우리보다 더 빨릴 때가 있어요. 요럴 때 달팽이가 인간보다 더 빠르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어떤 빠르다라는 개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배경, 주위의 배경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달린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KTX를 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KTX 굉장히 빠르게 달리죠. 주변에 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러면 그거 굉장히 빨리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를 통해 가지고, 아 KTX 속도 굉장히 빠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행기가 시속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유리창이나 어떤 창문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창문을 한번 봐보세요. 비행기가 진짜 시속 1000km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들 차 타는 것보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왜냐면은 비행기를 타면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배경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르다라는 걸 절대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우주 속에 가게 되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뭐 행성, 뭐 소행성 뭐 이런 건데, 이런 걸로는 내가 빠르다라는 거를 증명을 못 해요. KTX 탔을 때 그렇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내가 빠르게 달리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는데, KTX 탔을 때는, 우주로 나갔을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빠르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애가 이 상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달팽이는 이렇게 달리고 있네. 아 그럼 내가 빠른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인간이 이런 식으로 달리고 있으니까는, 아 달팽이가 더 빨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상대성이라는 거의 어떤 적이에요. 상대성이라는 거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해보게 될 거냐면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를 좀 해보게 될 거예요. 뭐라고요? 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KTX 얘기를 좀 꺼냈잖아요. 그래가지고 KTX 얘기를 좀만 더 해보면은, KTX는 시속 300km로 달리거든요. 300km/h라는 속력으로 달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손에 동전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가면은 아무리 KTX 빠르더라도 몇 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1시간인가 2시간, 저 안 타봐서 몰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아무튼 좀 몇 시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도 심심해가지고 이 동전을 이렇게 위로 던져가지고 다시 받는 이런 게임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게임을 제가 혼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KTX는 시속 몇 킬로로 달리죠?
300으로 달리죠. 그냥 단위 다 빼고 그냥 300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몇 킬로로 달려요? 300킬로로 달리죠. 시속. 그죠? KTX 300킬로로 달리니까 여러분들이 KTX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속 300킬로로 달리는 거죠. 그러면 동전은요? 똑같이 시속 300킬로로 달리는 거죠. 그죠? 이게 누구의 입장이냐면은 나의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부터는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쳐다볼 거예요. 같은 현상을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한번 쳐다볼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쳐다볼 거고 여러 관점으로부터 좀 쳐다볼 거거든요. 이게 상대성 이론의 어떤 매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KTX에서 탔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전을 잡고 있어요. 동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차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있는데 기차가 움직이면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겠죠. 기차가 움직이면은 그럼 또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기차가 또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동전의 경로는 어떻게 되냐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동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로 던지는 놀이를 안 하면은 계속 여러분들 손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손에 있겠죠. 근데 위로 던지는 놀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위로 던지는 놀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원래 같으면은 요렇게 갈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성분에 대한 이 두 힘에 대한 어떤 합력적인 요소로 요런 식으로 공이 움직이겠죠. 요렇게 움직이겠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요렇게 직진하려고 하는데 중력을 이런 식으로 작용을 받아가지고 중력이 작용받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렇게 결론적으로 공은 도달을 할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공은 요런 식으로 도달을 할 거예요. 누가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보게 되면은 공이 요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냐면은 이거는 B라는 사람이라고 해보고 이건 A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공이라는 게 어떻게 갔냐면 요렇게 갔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공이 어떻게 갔냐면은 요렇게 갔거든요. 이게 뭐예요? 같은 사건이잖아요. 같은 사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동시성의 상대성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죠.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어떤 베이스를 이루는 상대성 원리라는 겁니다. 상대성 원리. 이 상대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든 어떤 상대성 원리에 대한 개정판을 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든 특상대성 이론이든 이런 상대성 이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지난 몇천 년 동안 어떤 물리학이라는 지식이 차곡차곡 이제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보면은 굉장히 약간 조금 놀라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시성의 상대성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동전 그리고 KTX 이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그 동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은 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빛 아시죠? 빛. 예. 빛으로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좀 가정을 해볼게요.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빛시계를 냅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빛시계를 냅뒀어요. 빛시계를 이렇게 냅뒀어요. 빛시계가 뭐냐면은 여기서 빛이 뻥 동시에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이 하나라서 손은 두 개인데 지금 하나는 다른 걸 쓰고 있어서 손이 지금 이걸 이렇게 짚는 손 하나라서 지금 잘 못하는데 왕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 소리냐면 여기 A라는 사람인데 여기 B시계를 이런 식으로 세워놨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빵 간다는 소리예요. 네, 오른쪽 왼쪽으로 빵 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사람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쪽 왼쪽이라고 해본다면은 오른쪽에 빛이 더 빨리 닿을까요? 아니면은 왼쪽에 빛이 더 빨리 닿을까요? 어디에 더 빛이 빨리 닿을까요? 동시에 닿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동시에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가게 된다면은 오른쪽 왼쪽 할 거 없이 그냥 동시에 도착을 할 거예요. 동시에 도착을 할 거예요. 예. 근데요. 근데 뭐 제가 하나 조건을 빼기 저기 했는데 이 우주선이 V라는 속도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V라는 속도인데 약간 좀 빠른 V입니다.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그런 V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선이라 그랬잖아요. 우주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오른쪽에 빛이 더 빨리 도달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왼쪽에 빛이 더 빨리 도달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똑같이 도달한다고 생각하겠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왜냐면은 얘가 아무리 빨리 가도 지금 안에 있는 상황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A라는 관측자는 오른쪽에 빛하고 왼쪽에 빛하고 동시에 도달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거를 외부 관찰자가 조금 볼까요? 외부 관찰자가 이런 식으로 볼까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자, 우주선이 있는데 빛시계를 여기다 냅뒀어요. 빛시계를 이렇게 냅뒀어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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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도달을 하는 건데 우주선이 V라는 속도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 너무 커.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빛이 도달했죠, 이미.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빛이 도달을 못했어요, 지금. 도달을 못했어요. 좀 더 있어야지 빛이 도달을 하거든요. 이거를 누가 보는 거예요? 외부 관찰자가 보는 거예요.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 B라고 할게요.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요? 오른쪽에 빛이 더 빨리 도달해요? 아니면은 왼쪽에 빛이 더 빨리 도달해요? 왼쪽에 빛이 더 빨리 도달하죠. 그죠?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개를 약간 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은 A라는 사람은 오른쪽의 빛하고 왼쪽의 빛하고 동시에 도달을 한다고 그러는데 B라는 사람은 오른쪽의 빛보다 왼쪽의 빛이 더 빨리 도달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네. 누가 옳아요? 둘 다 옳습니다. 네, 둘 다 옳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정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라는 건데 가정이 두 개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오랜만에 제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가정 이론 뭐냐면은 상대성 원리거든요. 네,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가 뭐냐면은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이거를 관성 좌표계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뉴턴의 여러분 법칙 알잖아요. 제일 법칙. 거기서 등속 운동이 어차피 뭐 관성의 법칙에서 이제 등속의 법칙 이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등속 운동하는 좌표 그러니까는 관성 좌표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요런 말이 바로 가정 1이에요. 동일하게 성립한다.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그러니까 관성 좌표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 둘 다 맞다 이거예요. 예, 상대성 원리 제가 말했잖아요. 동시성의 상대성 뭐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A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빛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똑같이 도달을 한다고 보는 거고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빛이라는 게 A하고 B하고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동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왼쪽이 좀 더 빠르게 도달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두 개의 어떤 시각이 있는 건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둘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맞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바로 가정 1이고요. 가정 2는 뭐냐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 굉장히 어떤 엉뚱하다 싶은 약간 원리인데 이건 뭐냐면은
진공 속에서요.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는 관측자, 그 다음에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게 바로 가정 2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빛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만약에 또 빛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빛의 속력으로 똑같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대 속도라는 걸 배웠으니까는 여러분들의 어떤 빛의 속도를 0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 있는 빛의 속도도 똑같이 0이 되겠죠. 똑같은 빛의 속도니까는. 예, 여러분들의 상식대로라면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예, 아니에요. 내가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그럼 걔도 똑같이 빛의 속도로 보이는 거예요. 예, 똑같이 빛의 속도로 보인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빛을 또 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면 내가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슝 빛의 속도로 갔어요. 근데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버스에서 빛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어떤 라이트나 뭐 요거를 빛의 속력으로 이렇게 쐈어요. C. 그러면은 이 빛의 속력은 이 라이터의 빛의 속력 더하기 이 어떤 우주선의 빛의 속력 C 해가지고 이 C냐? 아니라 이 소리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빛의 속력은 C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 어떠한 경우에서도 상대 운동을 하든 상대 운동을 할 때 절대로 광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고 이거하고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빛의 굴절 뭐 이런 거거든요. 매질이 달라지면은 뭐 속력이 달라진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상대 속도, 상대적인 운동을 할 때 빛의 속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등속 운동. 예, 등속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등속 운동은 두 가지가 있겠죠. 멈추는 거,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그런 운동이 바로 등속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움직이는데 속력이 일정한 그런 운동이 바로 등속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등속 운동이 아니라 가속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성립이 안 돼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성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가정은 여러분 왜 이런 가정을 내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정을 이런 식으로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철수가 반에 있어요. 근데 철수가 하도 뺄셈을 못하니까는 하도 뺄셈을 못해가지고 제가 이런 어떤 가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철수야, 너 뺄셈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 너가 사과가 5개가 있어. 사과 5개가 있는데 누군가가 좀 너무 배고픈 것 같아가지고 3개를 줬어. 그럼 너 지금 사과 몇 개 남았어?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답은 2개죠. 근데 철수가 이런 말을 해요. 사과 어디 있는데요? 저 사과 안 받았어요. 아니, 사과를 줬다는 게 아니라 진짜 줬다는 게 아니라 사과가 5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아니, 저 사과 안 받았는데요. 사과 주세요 그러면 지금 아니 사과가 아니라 그 사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아니 사과 저 안 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철수 굉장히 답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이라는 거를 해두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가정은요 이해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론을 펼쳐내려고 가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지금 펼쳐내려고 지금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현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시간 팽창이라는 게 나와요. 시간 팽창.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한자로 쓰면은 떼시자의 사이간자거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시간의 간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2시 5분이 있고 2시 10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은 뭐예요? 5분이에요. 5분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이에요.
2시 5분, 2시 10분은 뭐라 그러는 거냐면은 시각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각. 시각과 시각의 간격. 이걸 바로 시간이라 그래요. 시간.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팽창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2시 5분하고 2시 10분 이 사이의 간격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볼 건데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시간은 정지해 있는 좌표계에서 보면은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빛시계를 한번 좀 뒀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주선에 있어요. 우주선에 있어요. 우주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뭐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빛시계를 하나 냅뒀어요. 아까 빛시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퍼져나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여기서 동전 시스템처럼 이런 식으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빛시계를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1초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우주선은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V라는 속력으로 가든 말든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빛이라는 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A 입장에서는 빛이라는 게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든 말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V는 거의 빛의 속력하고 비슷한 매우 빠른 어떤 그런 V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주선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원래 빛을 이렇게 위로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안 보냈으면은 빛은 어디 있었어요? 위로 안 보냈으면은 빛은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근데 위로 보내는 바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올려 보냈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합력적 성분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리고 원래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고 싶은데 중력 같은 어떤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외부 관찰자 B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B 입장에서는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 팽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봐봐요. 이 A라는 애가 이 관측자 이 A라는 애가 빛의 속도를 좀 재고 싶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빛의 속도를 좀 재고 싶었어요. 빛의 속도 여러분들 속력 어떻게 구하죠? 시간분의 거리 아니 시간분의 거리였는데 시간분의 거리 맞죠? 빛의 속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도 똑같아요.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요. 네. 근데 B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빛의 속도를 똑같이 구해요. 시간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요. A라는 애는요. 여기서 요런 식으로밖에 안 움직였는데 B는 여기서 요렇게 움직였어요. 어디가 거리가 더 많아요? B가 더 많잖아요. B가 더 거리는 커요. 근데 시간은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똑딱 1초 동안 이게 움직인 거고 똑딱 1초 동안 움직인 거예요. 네, 똑같이 1초 동안 움직인 거예요. 시간은 변한 게 아니에요. 거리만 변한 거예요. 거리만 변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빛의 속도를 이제 C라고 하거든요. 자, A 입장에서 보면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자, A 입장에서. 그 다음에 B 입장에서 보면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C 입장에서 보면은 C 입장이 아니라 B 그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거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그죠? 거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근데 시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얘랑 똑같아요. 시간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가정일에 뭐가 있죠? 가정일에 뭐가 있죠?
가정에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죠.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관측자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관측자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런 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인슈타인이. 광속 불변의 원리. 그 뜻은 뭐냐면 거리를 그러니까는 거리가 굉장히 커졌죠. 근데 시간은 똑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2분의 1이 2죠. 근데 거리가 커졌어요. 10이에요. 근데 시간은 2예요. 똑같아요. 그럼 2가 나와요? 얘 5잖아. 그럼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5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그랬더니만은 빛의 속력은 바꾸면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죠. 얘가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려면은 2가 뭐가 바뀌면 돼요? 5로 바뀌면은 2로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만든 거는 뭐냐면은 이 C라는 거를 딱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같이 늘려준 거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 그러니까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제2, 그러니까 가정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관측자나 뭐 이런 것, 광원의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C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측자, 외부 관측자 입장에서는 거리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죠. 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팽창한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팽창이라는 거는 그 간격이 팽창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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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시간이라면은 시간 팽창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팽창이 되면은 전체적인 시간은 어떻게 되죠? 전체적인 시간은 느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시간 팽창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는 이 트윈 패러독스에 대해서 약간 좀 해석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쌍이하고 둥이가 일단은 쌍이하고 둥이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쌍이하고 둥이가 10살에 딱 우주여행을 가겠다 그랬는데 쌍이가 물리 공부한다고 집에서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둥이 혼자 이제 우주여행을 20년 동안 갔다 왔는데 우주여행을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둥이는 30살이 됐어요. 근데 쌍이는 몇 살이 됐냐면 100년이 됐거든요. 100살이 됐거든요. 그리고서 쌍이하고 둥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이차가 났을까라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이차가 많이 났을까라는 어떤 물음표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시작했어요. 둥이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 특수상대성 이런 강의를 듣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둥이는 야 쌍아 둥이 먼저 하지 말고 쌍이 먼저 해볼까요? 쌍이는 둥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둥아 네가 우주여행 갔다 왔잖아. 네가 우주여행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은 쌍이가 둥이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거부터 해볼게요.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나는 맞고 남이 틀리다 이거예요. 둘 다 맞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맞는 내용인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시계는 고지고대로 똑바로 가는데 내 시계는 고지고대로 똑바로 가는데 남 시계가 이상한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쌍이가 이렇게 있어요. 쌍이가 이렇게 있어요. 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쌍이 입장에서는 지금 지구에 있었잖아요. 쌍이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둥이한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야 둥아 지금 우리 지구의 시간은 정확하게 똑바로 가고 있었어. 근데 둥아 네가 이상하게 가가지고 시간이 팽창돼가지고 전체적인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네가 굉장히 젊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쌍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역설이 되는 거냐면은 둥이가 이런 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쌍이한테. 아니에요. 쌍.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너가 잘못된 거야. 나는 지금 맞게 지금 내가 우주 여행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건데 지금 쌍 너가 우주 어떤 시간 팽창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시간 지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쌍이라는 애는 쌍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죠. 내 시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우주여행 갔다 왔긴 했는데 내가 운동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구하고 너가 운동을 한 거야. 내가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운동을 한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우주여행 한답시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구하고 이 쌍이 너가 뒤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쌍둥이 역설이라는 게 탄생한 거예요. 트윈 패러독스 이래가지고 누가 맞는 거예요? 쌍이 말이 맞는 거예요? 둥이 말이 맞는 거예요? 둥이 말이 틀린 거예요? 쌍이 말이 맞는 거고. 예. 왜 그러냐면은 둥이 말대로 하면은 둥이 말대로 쌍이가 그리고 지구가 어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쌍이하고 지구가 어떤 뒤처졌다. 그래가지고 지구하고 쌍이가 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가정의 특수상대성 이론 뭐냐면은 등속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예. 근데 봐봐요. 둥이 같은 경우는 우주여행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속을 먼저 하죠. 여러분들 누리호 봐봐요. 누리호 일단 가속부터 하잖아요. 가속을 먼저 해요. 가속부터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등속 운동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가속 어떤 등속 운동을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깨져요. 근데 어떤 이거를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속인 거를 이제 다루거든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가속 운동을 하면 시간이 느려진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둥이 말이 틀린 거고 쌍이 말이 맞는 겁니다. 둥이 말은 틀렸어요. 왜냐면은 운동을 쌍이하고 지구가 했다라는 주장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은 운동은 둥이가 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둥이가 가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네. 이참에 가속 운동을 하면은 왜 어떤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를 좀 보게 되면은 가속 운동을 하면은 왜 이제 약간 좀 현상들이 약간 좀 달라지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왜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제 위배가 되게 된다면 위배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KTX에 탔어요. 또다시 KTX 원리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KTX에 탔는데 이 위에 보시면은 약간 짐 같은 거 놓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짐 같은 거 두는 이 공간에다가 짐을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KTX 이런 식으로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V라는 속력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따가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떤 요렇게 있고 짐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짐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짐이 어떤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V라는 속력으로 가는 동안에 이 짐이라는 거는 안 떨어졌으면은 계속 여기 있었겠죠. 근데 떨어지는 바람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요렇게 떨어지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는 내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아래로 된 거예요. 근데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 거죠.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거는 등속 운동을 했을 때예요. 등속 운동 했을 때는 이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A라는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A 입장에서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요렇게 떨어지는 거는 B 입장에서 이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데 근데 A 입장에서는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A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A 입장에서는. 근데 가속 운동을 하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더 많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A라는 애가 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냐면은 앞으로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 취하게 되냐면은 A가 이 수화물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속을 했기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신 어떤 공식을 조금 해보면은 이런 공식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S는 VU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네. 이게 원래 이제 속력이고 이거는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얼마만큼 시간 동안 누적을 시키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원래 VUT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가속했을 때 2분의 1 AT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를 해버리면은 원래 있던 속력에서 조금 더 가게 되니까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냐면은 원래는
이 가방이 요런 식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방이 나를 덮치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현상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깨진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욱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아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떤 현상으로서 제가 시간 팽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길이 수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길이 수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길이 수축은 뭐냐면은 운동하는 좌표계 내의 물체 길이 L5를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관측하면 L5보다 짧게 관측한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의 어떤 길이를 뭐 L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V라는 속력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거의 C에 맞먹는 빛의 속력하고 맞먹는 그런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L이라는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L이라는 길이는 L5보다 짧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짧다. 이게 바로 길이 수축의 이론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주선을 이런 식으로 잰다 이렇게 볼게요. 우주선은 V라는 속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뭐 V라는 속력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출발하기 전에 정지하고 있을 때 길이를 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L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근데 다시 한번 자를 갖다 대고 이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우주선이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V라는 속력이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주선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만큼만 재면은 봐봐요.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하냐면은 이 끝에 거 있죠. 이 끝에 거를 재고 나서 이거를 딱 잴라 그랬는데 얘가 요런 식으로 와버린 거죠. 그래서 길이가 요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L. 그래서 L5, L 이런 식으로 되면은 L5가 L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얘하고 동시에 재는 게 아니냐. 뭐 나중에 시간 간격을 두고 재는 거냐. 그건 아니고 동시에 재는 거예요. 동시에 재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빛하고 약간 좀 비슷한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3번 가면 도착을 하고 3번 가면 도착을 해요. 동시에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얘가 요런 식으로 움직였으면 왼쪽에는 벌써 도착을 해버렸고 오른쪽으로는 좀 더 가야지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부 관찰자 이 A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제 도착을 한다고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이 도착을 한다고 보겠지만은 이 외부 관찰자 B가 봤을 때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이 도착하냐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할 거거든요. 왼쪽이 더 빨리 도착을 하고 오른쪽이 더 느리게 도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는 지금 도착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길이를 재는 거거든요. 길이를 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 상태가 됐어요. 요 상태에서 이 길이를 재자는 거예요. 이 길이를. 근데 봐봐요. 길이를 재고는 싶은데 딱 길이를 재려고 하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딱 길이를 재려고 하는데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재려는 정지했을 때 잰 그 길이보다 줄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뭐냐면 길이 수축이에요. 길이 수축.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정지해 있을 때는 길이가 L5였는데 V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쬐끔재지는 거죠.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길이 수축하는 거하고 시간 팽창하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딱 와닿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빛의 속력이라는 거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거리는 시간으로 나눈 건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발생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간 팽창이라 그랬죠. 시간 팽창이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도 길어지겠죠. 왜냐면은 얘는 건들지를 못하니까. 되셨죠? 그래서 시간이 팽창되는 거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이라는 게 그 전체적인 시간이 축소가 된다, 이런 얘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헷갈렸네. 이 시간이라는 게 전체적인 시간이에요. 전체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같이 줄어든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생각 안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간격 있죠. 델타 t라고 해볼게요. 시간 간격이 원래 델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델타 이렇게 써야 돼요. 델타 t, 이 시간 간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길이라는 거는, 거리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 이제 움직이기 전에, 이제 속력을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어떤 길이, 그 거리를 보자면은, 거리라는 거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는 빛의 속력 곱하기 t0,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걸 고유 길이, 뭐 고유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거 다 짜맞춘 거예요. 이게 뭐야? S. 다 짜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으니까는 이건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짜맞춘 거라니까요. 뭐 아인슈타인을 폄하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튼 이게 이론이에요.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 이제 고유 시간, 뭐 얘는 뭐 고유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가 고유 시간, 고유 길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봐봐요. 빛의 속력은 똑같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시간은 줄어든다며요. 전체적인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길이 수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길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빛의 속력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빛의 속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줄어드니까는 길이도 수축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등식 갖고 지금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금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제가 지금 이제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굉장히 비하하는 약간 그런 의미로 비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물리 공부하는 사람인데 아인슈타인 굉장히 물리학계의 거장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 하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간 좀 공부하실 때 약간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겁을 좀 안 먹으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 하면은, 그리고 이 길이 변환에 대해서 무슨 뭐 로렌츠 벡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부터 무작정 로렌츠 변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의미부터 조금 파악을 하신 다음에 로렌츠 변환을 하세요. 아셨죠? 그 로렌츠 변환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에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제가 일정표에 좀 적어야 되겠어요. 로렌츠 변환, 로렌츠 벡터, 로렌츠 벡터. 아셨죠? 네,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질량과 에너지는 비슷하다,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공식은 뭐냐면은 E equal mc 제곱, E는 mc 제곱, 이런 공식인데, 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E equal mc 제곱이에요. 이 말 하기 전에 이 뜻은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거는요, 질량하고 같은데 빛의 속력의 제곱에 매개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질량 투입해도 이 질량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런 말 하죠.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가장 큰 주력을 했다. 이게 이 이론이에요.
이 어떤 공식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 폭탄이 만들어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예요? 조금만 질량 집어넣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원자 폭탄이잖아요. 이게 원자 폭탄의 개념이에요, 개념. 조금만 질량 넣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뿌려낼 수 있다. 물론 이제 어떤 이 공식을 이용한 게 이 공식을 이용한 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우라늄 235인가 뭐 이게 분열을 할 때 얘가 예를 들어서 질량이 1이라 그러면은 분열하고 나서 이 두 개의 질량을 합쳤더니 0.75밖에 안 된대요. 그럼 0.25는 어디로 갔어요? 0.25는 어디로 갔어요? 질량이 사라졌죠. 질량이 사라진 만큼 이게 어디로 간 거예요? 에너지로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핵분열 에너지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언제 발견을 했냐면 1938년대 실험을 통해가지고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맨하튼 프로젝트 미국에서 진행한 다음에 1945년도에 만든 다음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약간 이런 어떤 에너지로 변해야 될 것이다. 이런 공식이 E는 E 이퀄 MC 제곱, E 이퀄 MC 스퀘어 이거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이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고 나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뜨렸던 거를 이제 떨어질 거를 알았더라면은 나는 이 1905년도에 만들어진 특수상대성 이론의 어떤 그 종이를 찢어버렸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거죠. 이 어떤 E는 mc제곱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이제 갖다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이 공식 덕분에 무슨 그런 원자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어떤 한계도 있지만은 이 공식 덕분에 많은 에너지, 무슨 뭐 핵분열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많은 어떤 청정 에너지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어떤 많은 장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아인슈타인을 비판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조건 원자폭탄 뭐 그것 때문에 뭐 나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 덕분에 많은 어떤 이득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은 정지질량하고 에너지예요. 정지질량 에너지.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는 에너지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정지했을 때가 아니라 상대론적. 그러니까 움직일 때 질량과 에너지를 좀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공식이 되는데, 이 공식 두 개를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들게 되죠. 정지했을 때, 그 다음에 운동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빛의 속력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과연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과연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아니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일까요, 여러분? 처음에 정지했을 때는 질량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해요. 뭐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꾸 속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질량이 커져요. 예, 질량이 커져요. 왜 그러냐면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질량이 커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에너지가 커진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로 달리려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빛의 속도로는 사실상 지금에 있는 어떤 기술로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고찰을 한번 좀 해볼 텐데, 시간 팽창에 대해서 뭐 이게 로렌츠 팩터예요. 뭐냐면은 1-c제곱분의 v제곱 이걸 갖다가 분의 1 이렇게 하고 델타 t 제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게 시간 팽창에 대한 어떤 로렌츠 팩터고, 그 다음에 길이 수축에 대한 팩터는 루트 1-c의 제곱 분의 v제곱 v5가 아니라 l5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등가 원리라는 공식은 m은 루트 1-c제곱 분의 v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m5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그러니까 등가 원리.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 이거를 보시면은 로렌츠 팩터가 뭐냐면 이거예요. 1-c제곱분의 이게 바로 로렌츠 팩터거든요. 뭐 아무튼 이게 로렌츠 팩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빛의 속력의 제곱분의
뭐 속력이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을 뭐 느낄 수 있냐? 느낄 수는 있는데 굉장히 그게 미미해요. 그러니까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죠. 뭐 전투기에 탔어요. 뭐 마하성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력이 제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영의 수렴이에요. 빛의 속력의 제곱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분모가 거의 어떻게 되냐면 0의 수렴을 해요. 0은 아니지만 0으로 가면은 분모가 0이라는 거는 이 분모가 0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수학에서. 무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0에 가까워져요. 이 분모라는 게. 분모라는 게 0에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1. 그래가지고 뭐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뭐가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델타 t 0 하니까는 델타 t가 똑같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어떤 특성대성 이론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속력적인 영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길이 수축은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예를 들어서 3분의 1, 빛의 속력에 뭐 3분의 1이라도 도달을 할 수 있다면은 뭐 시속 10만 킬로미터라도 도달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세 가지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만 킬로미터는커녕 10킬로미터도 못 달리잖아요. 10km per sec도 아니라 10km per hour도 여러분들이 못 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경험할래요? 예.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 등가원리라는 것도 이 속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질량도 비슷하다. 질량도 뭐 변화한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소리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시간 팽창이 되는 거고, 이거는 길이 수축이 되는 거고, 이거는 등가 원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제가 시간 팽창. 제가 원래 공부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안 갔었는데 노느라고 막 엄청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빨리 가요. 아, 이거 시간 팽창의 어떤 원리가 어떤 제공된 거 아닌가요? 뭘 하거나 아니면은 길이 수축. 아우, 제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가니까는 뭐 주변에 있는 공간이 좁아 보여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에너지하고 질량 등가 관리. 제가 열심히 뭐 100m 달리기 이런 식으로 갔더니 100m 달리기 말고 열심히 제가 1km 달리기 개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갈수록 질량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됐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시간 팽창 같은 경우에는 예시도 잘못 들었잖아요. 네, 반대 경우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는 원래 뭐 친구하고 수다 떨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굉장히 시간이 잘 가는데 공부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요. 시간 간격이 느려져가지고 시간 간격이 팽창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시간이 지연됐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거 특성대성 이론 때문에 발생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예. 특성대성 이론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 팽창이나 아니면 길이 수축이나 등가 원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속력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일단 속력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속력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예. 왜냐면은 분모가 빛의 속력의 제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느낄 수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의 속력에 굉장히 유사하게 간다라 그러면은 시간 팽창이 되고요. 델타 t가 델타 t 제로보다 더 커지게 되고요. L이 L 제로보다 더 작아지게 되고 길이 수축이 되고 M이 M 제로 처음 질량보다 나중 질량이 더 커지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의 속력에 굉장히 근사한 값으로 가게 된다면은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약간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약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떤 등속도 운동이라는 어떤 가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등속도 운동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정지했을 때 등속도 운동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은 동일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등속도 운동이라고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속 운동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등속도 운동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속력이 같다. 속력이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 그 다음에 속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 뜻은 뭐냐면은 속력이 0인 거나 속력이 계속 같으면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나 같은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조금 여한이 드러나냐면은 지구가 자전하는 거 있죠. 지구 자전 같은 경우에는 등속도 운동에 가까워요. 예, 그래가지고 등속도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지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좀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보셨어요? 엘리베이터 타보시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실수로 버튼을 안 눌렀어요. 딴 생각하느라고. 예. 근데 한 10초, 20초 있다가 딱 이때쯤이면은 이때쯤이면은 내 집에 지금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하고 딱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아 내가 버튼을 안 눌렀구나 하고 그때서 이제 누르는 그런 경우 여러분들 있으세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등속도 속력이 똑같은 거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 운동하고 속력이 0인 운동하고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로 뭐가 있냐면은 뮤온이 있어요. 뮤온. 네, 뮤온이 이 뭐냐면은 우주에서 온 물체거든요. 뮤온이라는 게 굉장히 수명이 짧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굉장히 관찰이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우주에서 굉장히 수명이 굉장히 짧은 녀석이기 때문에 어, 우리 지구에서 관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구에서 관측이 돼요. 이렇게 관측이 돼요. 어떻게 관측이 될까? 이걸 이제 특수한대성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측자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어차피 이제 뮤온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뮤온한테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뮤온한테 인터뷰. 마이크예요. 뮤온한테 인터뷰. 뮤온 씨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구 지표면에 이렇게 딱 닿을 수가 있었던 거죠? 당신이 이제 수명이 굉장히 적다고, 수명이 굉장히 짧다고도 들었는데요. 그럼 뮤온이 이런 말을 하겠죠. 네? 아니, 제 수명이 뭐 짧은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아니,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던데요? 아니, 우주에서 이런 식으로 지구 지표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오는데, 아니,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아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뮤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짧게 느껴져 가지고 뮤온은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그러니까 뮤온은 이렇게 도달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길이가 수축되기 때문에. 음. 그러면 한번 A라는 관측자한테 한번 좀 인터뷰를 해볼까요? 여기 관측자님, 어떻게 이제 뮤온을 관측하게 되셨어요? 아니, 뮤온이 제가 어떻게 관측을 했냐면요. 뮤온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지표면에 닿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뮤온의 시계는 굉장히 이상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뮤온이 그 시간 간격 그게 굉장히 팽창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시간이 줄어들어가지고 뮤온 안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가나 봐요. 네, 굉장히 시간이 느리게 가가지고 뮤온의 어떤 수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명하고 똑같은데 뮤온 내에서 시간 간격이 팽창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뮤온은 어떤 벌어놓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거리를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리하면은 뮤온은요 어떤 거를 이용한 거예요? 길이 수축. 길이 수축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A라는 관측자는 어떤 거를 이용해 가지고 시간 팽창을 이용해 가지고 이 뮤온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뮤온이라는 게.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죠? 뭐, 특수상대성 이론.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이론이라고 많이 말을 하세요.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무슨 시간 팽창이 되고, 눈이 말씀드렸지만은, 시간 팽창이 되고, 뭐, 길이 수축이 되고. 근데 이 시간 팽창하고 길이 수축은 어떨 때만 되는 거냐면은, 빛의 속력이 굉장히 근접했을 때,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빛의 속력이 굉장히 근접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빛의 속력이 굉장히 근접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갔어요. 고등학교에 가든 대학교에 가든 거기 교장 선생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딱 교탁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학생 여러분, 저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진짜 와 교장 선생님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
어디서 왔대? 별에서 왔네? 김수현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다음 말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저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언맨이라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 말 들었을 때 굉장히 허무하고 아 뭐야 뭐야 이게 교장 당연한 말 하고 있어. 요런 말 하는 거죠. 아이언맨이라면은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언맨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늘을 못 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상대성 이론도 우리가 속력이 빛의 속력이 굉장히 가까우면은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여러분 빛의 속력에 근접한 굉장히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 근데 우리는 아이언맨이라면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에서 아이언맨이다라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 와 교장 선생님 대단하다. 교장 선생님 진짜 와 신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이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특수상대성을 와 시간 팽창이 된다고 와 길이 수축이 된다고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무서워 보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이.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길이 수축이 되고 시간 팽창이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이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가설이에요? 상대성 원리. 등속 운동하는 좌표에 관성 좌표에 의해서 모든 분리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빛의 속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특성대성 이론은 빛의 속력이에요. 빛의 속력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빛의 속력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런 일들 많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빛의 속력을 못 달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언맨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빛의 속력이 되면은 길이 수축하고 시간 팽창된다. 그 정도 속력이면은 그 정도 현상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에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특성대성 이론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여러분들이 특성대성 이론에 접근하실 때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점에서 굉장히 약간 어렵게 느껴주시고, 어렵게 느끼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낭만적인 의미를 다 빼세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이언맨이 하늘에 나는 것처럼 흡사 아이언맨이 하늘에 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당연하게 좀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넘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들어왔던 물리 법칙에 비하면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굉장히 약간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되면은 빛의 속력 가면은 그런 현상 발생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특성대성론도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시간 넘게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상욱이었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